여러분들 혹시 자꾸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행복해 보이는데, 그보다 훨씬 노력을 많이 하는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그래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기 개발을 해오고 있고 미라클 모닝도 거의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책도 썼고요. 부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주변에는 저보다 더 성공하고 더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다지 노력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 그렇다 할 만한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 사실 없습니다. 항상 생각만 가득하고 말로만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제 주변 사람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죠.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애초에 나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수많은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와서 많이 자책을 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몇 년째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 합격하지 못한 시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꾸준히 무언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세상의 빛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는 그런 뻔한 말은 아닙니다. 혹시 해리포터 다들 읽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오늘은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녀는 28살에 어린 딸과 남겨진 유언녀였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업자였고요. 생계를 위해 꾸준히 구직 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몰두했던 것은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인근 카페에 앉아 단 한 잔의 커피로 온종일 버티면서 몇 시간이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가난한 미혼모로 주당 8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약 3년간 글쓰기에 몰두한 끝에 탄생한 작품이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는 1997년 처음 발간됐고요. 2007년 전 7권으로 완간되어 67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4억 5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화로도 제작되었죠. 조앤 롤링은 등단 5년 만에 무일푼에서 갑부가 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롤링은 런던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처음으로 마법 학교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작가 스스로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게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 아이디어를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해리포터라는 큰 성공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의 일생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설쓰기입니다. 롤링은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여동생을 위해 홍역에 걸린 토끼 이야기를 써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급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를 공부했고 학교의 여학생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서남부의 엑서터 대학교에서 불문학과 고전학을 전공했고 대학생 시절 많은 소설을 습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인 오스틴 등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읽는데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녀의 인생에는 항상 소설쓰기라는 주제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작가들의 책을 읽었고 그만큼 더 많은 글을 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해리포터의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났는지 작가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녀가 읽어오고 써왔던 수많은 이야기들과 작가 본인의 인생이 만나 탄생한 필연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롤링이 다녔던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알버스 덤블도어의 실제 모델이었고요. 가족의 불화, 이혼, 지독한 우울증을 겪었던 경험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해리포터 소설에 나온 디멘터라는 악한 존재라고 합니다. 역시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물만 봅니다. 그 결과물까지 어떤 피나는 시간들이 있었는지는 정작 본인 스스로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쉬워볼 수밖에 없죠.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고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간과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노력하지 않는데도 그들이 성공했다며, 그리고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저에게는 아직 조앤 롤링만큼의 인고의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인생의 일부분을 갈아 넣었던 적도 없고요. 오직 요령과 방법들만 알고자 했고 남들 다 하는 거 하면서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위안을 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아주 쉽게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리고 시간을 들인 만큼 결과물을 얻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면, 노력은 하지만 아직 그 어떤 성공도 거두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거나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달은 저는 새벽에 책상에 앉아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정도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자 저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도 게으르고 경험은 미숙하고 여전히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아직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 탓이라며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요? 우선 잠시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잠시만 같이 멈춰봅시다. 그리고 우선 방향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어서 간절하지 못하고 간절함이 없는 만큼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나 자신을 그리고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이에 차분히 적어보세요. 내가 왜 이런 노력을 하는지, 정말 남들을 감동시킬 만큼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결과물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 노력들을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난 왜 이 노력을 하는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계속 고민하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고민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지? 나는 도대체 뭘 원하지? 내가 언제 행복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일까? 이 방법이 맞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확신이 조금 생겼어요. 내가 가는 길에 믿음이 생겼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것이 최선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지금까지 책에서 만나왔던 수많은 멘토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의 다 왔다.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질문을 하고 자신이 하는 노력에 확신이 생겼다면,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다는 믿음이 생겼다면 그땐 주저하지 말고 달리세요. 이 정도의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더 간결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짜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더 빠르고 더 오래 달려야 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쌓아온 시간들은 절대 남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아직 노력이 부족합니다. 핑계대지 맙시다. 이 정도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다. 다시 한번 저에게도 말해봅니다. 이 정도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 그 노력이 성공으로 나타나는 그날까지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쌤작가였습니다.